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숙 농산물 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유통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43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200만원을, 화개장터 하동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사용료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490만원 등 총 4건 4억 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천만원 등 총 3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비 보조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사업비 1,230만원 등 총 13건에 4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수출 기반 확대 사업비는 7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1,52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90쪽 하단 부분부터 791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판촉 홍보물 제작 외 3건 3,500만원, 해외 시장 개척 농특산물 샘플 구입 외 2건에 대해 5,355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 외 2건에 대해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1,220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9,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 조성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수출 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2개소에 400만원을, 수출 농업단지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지원 사업은 1개소에 2,667만원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사업비는 전년 당초 대비 11억 8,100만원이 감액된 1억 6,900만원,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 우수업체 5개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 4건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 농가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으로 7,500만원을, 수출용 포장지 지원 사업 5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890만 원이 감액된 12억 8,0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활동입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840만 원이 증액된 3억 6,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10건에 1억 4,255만 원, 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을 위해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상단 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업 2건을 위해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3개소 운영에 1,500만 원, 지역 우수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에 59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도원 마케팅 육성 지원을 위한 농협 연합 마케팅 육성 지원에 4,900만 원, 농협 연합 마케팅 물류기기 및 포장지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2개소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선별비 지원 10개소에 1,5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을 위한 선별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7천만 원, 산지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한 원예 산업 종합 계획 연구 용역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1개소 육성을 위해 2,800만 원, 농산물 소비 촉진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3건의 사업에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1,56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3건에 3,520만 원이 감액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 부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안 지원 신규 1개소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9억 7,480만 원이 감액된 3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과 이어서 79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600만 원이 감액된 2,350만 원, 전통주 생산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비교 6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벤처농업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을,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비는 신규 자체 사업으로 7개소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조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육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6,825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7,6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보다 3억 6,825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7,6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71만 9천 원, 일반 운영비 6,780만 원, 재료비 1,14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잼,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제품 개발, 품질 측정 장비, 기자재 설비를 위해 신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를 위해 제품 개발, 시험 분석비, 컨설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500만 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용역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 기술 시범 사업으로 1개소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6억 2,807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1,2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보다 3,607만 5천 원이 증액된 6,5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상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교육 7회 실시를 위한 전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위탁 판매를 위한 멀티 무인 자동 판매기 2대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매장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1개소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행정 운영 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로 496만 원이 증액된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801페이지에 농특산물 저희가 판매장 지금 어디지? 만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알프스푸드 마켓. 네네네. 지금 우리가 1억 5,400만 원 정도였던 인건비나 이런 지원을 하고 위탁을 다 하고 드리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장 방문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인터넷 판매가 주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2021년도 현재까지 대략의 어떤 매출 현황이 있을까요? 매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1월 현재까지의 매출 집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7억 3,500만 원입니다. 예, 과장님. 예. 마스크를 좀 벗고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걸 이제 가공해서 우리 하던 국민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판매 수익이죠? 예. 그게 몇 퍼센트의 마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알프스푸드 마켓은 우리 하동군의 농식품 가공업체, 소규모 특히 농식품 가공업체
또 중형의 그 업체들이 생산해서 이게 이제 위탁 판매를 해드리는 거라서 일부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정말 적은 수수료만 그 받고 100% 돌려드리는 거라고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을 네. 때 7억 이제 35만 원어치 매출을 올렸을 때 예. 그러니까 농가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 그러니까 예. 판매를 하잖아요. 예. 뭐 김해수 물건을 뭐 5천만 원어치 팔았다. 그랬을 때 농가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수수료를 떼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수수료 한 10% 정도는 빕니다. 거기 들어가는. 하지만 이분들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뭐 재료비, 포장비 이런 것들이 순수익에서는 빠지지 않습니까? 50% 정도를 정도라고 보시면 보면 됩니다.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도 가끔씩 방문을 하거든요. 근처에 예. 식당에 갔다가 거기에 가서 뭐 야구르트를 먹는다거나 뭐 예. 다른 사람 뭐 손님들 뭘 사와 드린다거나 할 때 네. 가는데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 봉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조금만 더 그 태도나 뭐 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뭐 그 주민들과도 좀 더 어울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 리더 역할을 잘해 주셔서 이분들이 좀 더 하동 군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신다면 그 지역 주민과도 화합해서 그분들과 소통해서 더 많은 사실은 수익이 나와야 되죠. 이분들이 어떤 봉사의 대가만큼 나오려면은 좀 더 판매에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800페이지에 보니까 치즈 숙성 시럽 활용 숙성 기술 이제 치즈를 하동에서 만들 수 있겠네요. 예. 임시 치즈처럼.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 금액이 작은데 예. 이걸로도 충분히 가공이 그러니까 치즈를 그러니까 상품화가 되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내년도 이제 신규 시범 사업인데 네.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그 치즈 숙성 기술을 우리 관내에 있는 치즈 생산 그 축산 농가가 되겠죠. 그 농가의 젖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목해서 네, 네.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높은 기술을 우리가 접목해서 제품을 그 교육비라고 하면 예.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기술 개발 비용입니다. 기술 개발 실제로 비용. 농가에서 그러면은 예. 어떤 뭐 우리 지금 젖소 예. 농가가 예. 그 축산 그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있어요? 축산 농가 수는 이제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그 파악이. 데이터는, 근데 모르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네. 바로 이제 보조 사업 이제 신청을 은면을 통해서 받게 네.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일반인들도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치즈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그 우유를 통해 운이 가지고 되겠죠? 예, 예. 치즈를 생산하고 계신 농가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지금 상승효과를 현재 치즈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하동 관내? 업종면에 그 햇들 목장이라고 아, 네, 거기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예, 그렇구나. 축산 농가이면서 네. 치즈 생산해서 지금 뭐 로컬 푸드 매장, 그다음에 알프스 푸드 매장,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네.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더 고급 치즈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교육을 이분들이 받아서 하동을 또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800페이지 예.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 예. 사업인데요. 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 이제 그 사업 설명서에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지금 우리 저 하동 농업기술센터 바로 저 아래쪽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네. 그곳이 예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시설 구축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예. 그거를 더 정비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좀 더 기계를 현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설 구축으로 농업인
농해 소득 활동 촉진과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예. 이게 농업인들만 이 가공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하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섭 의원님이 쌀을 만드는데 그거를 제가 구입을 해서 쌀로 상품을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 하동 국민의 전체 대상이 되는지 농업인만 이거를 개발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가공지원센터 조례를 마련을 할 때, 네. 시제품 개발, 응. 예, 우리가 이제 식품 가공업체들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공 장비가 네네네. 있을 때는 제품 이거 개발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동 국민은 누구나 됩니다. 사용이 예.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예.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저희가 보다가 느낀 점들이 뭐 잼이나 예. 뭐 이런 것들도 하동 국민들이 뭐 자기 집에서도 다 요리를 하고 하겠지만 이런 거를 좀 더 하동 국민이 전체를 참여를 시켜서 뭐 잼류든 뭐 요리류든 뭐 파프리카 요리 콘테스트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의 어떤 농산물들을 소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먹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축제 아주 소규모 콘테스트를 매달 한 번씩만 해도 굉장히 저는 하동 국민들 참여율도 높을 거고 뭐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좀 더 이렇게 하동 국민 참여로 이루어져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한 번 더 가공하고 홍보하고 판매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미 의원님 이어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너무 또록또록 어나운서 같아서 진짜 돋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790조 네. 중간에 수출 기반 확대 예. 해외 시장 계획에서 돈이 13억 몇천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올해 수출 기반 확대 전체 예산에 13억이 삭감된 가장 예. 큰 몫은 예. 다음 페이지 792쪽 보시면 예.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부분에 예산이 지금 12억 8,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감액돼서 지금 계산은 되었지만 예. 올해 예산 13억 5천에 비해서 현재 이 수출 촉진 자금이 확보된 게 1억 6,900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경남도에서 주는 도비 예산에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지금 수출 촉진 자금을 우리 농가하고 수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곳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도 농민 수당을 경남도가 확보를 하면서 이 도비 예산을 또 확보를 상당히 못한 이 결과가 바로 여기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예, 많이 예산에, 삭감이 됐네요. 예, 지금 갑자기 13억이나 삭감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예, 그다음 또 79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예. 수출 활성화 지원도 한 13억 또 삭감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물류비가 단위사업 수출 활성화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전체를 다 묶어서 표기한 부분이 23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들이 수출을 못 하면은 생산 판로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12월, 11월 달에는 딸기하고 파프리카가 예. 상당량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12월에서 1월, 2월까지는 이 수출 물량이 딸기, 파프리카가 엄청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지금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 이 예산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급을 하고요. 예. 1회 추경 때는 지금 도의수출 담당부서에서 추경비 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까? 예, 그 확비가 되면 저희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도 2022년도 물류비 지원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네. 갑자기 삭감이 돼서 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비는 많이 올랐네요. 마케팅비는 793쪽에 보면 올리고 마케팅비는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생산자들이 팔로로 개척할 수 있게끔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면은 로컬 푸드 운영이라든지 저그 흥룡의 그 푸드 마켓 이럴 때는 돈이 많이 지원을 되거든요. 민간 자본 사업 보고라든지. 큰 그림에서 이제 지금은 수입이 좀 창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우리 저 의원들도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네. 이제 수입이 좀 창출됩니까? 예, 제가 아까 다뭐 경영비 다 떼고 나면은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사실 가감 없이 저희가 계속 주 단위로 이거는 매출 실적을 받아서 예. 이건 매년 또 회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알프스 푸드 마켓도 그렇고 노량대교 그것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 좀 불친절하다. 뭐 백화점이나 그런 이런 말을 많이 개인매장처럼 들었거든요. 막 싹하게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막 환영하는 분위기를 왜 좀 연출을 안 하느냐 이런 예, 부분이 예.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짐들을 들고 예.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들을 주신다. 제발 좀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쉽게 안 고쳐지나 쉽게 안 봅니다. 그 부분이. 고쳐지지요. 저 같으면 살짝 웃고 뭐 모르겠는데. 과장 좀 오늘 봐서 좀 네. 그런 스마일 거죠. 페이스로 해갖고 아주 좀 그런 교육을 예.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과장이 세계 8로 개척 열심히 한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또 그 사업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농촌 우리 총각 결혼 지원 있지요. 803조. 아, 예예. 예, 그 농촌 부분은- 결혼 이 2명으로 800만 원씩 지고 2명인데 작년에는 뭐 한 2명 결혼시켰습니까? 그 업무는 또 저희 과가 아니고 다음에 할 농촌진흥과 업무입니다. 그래도 큰 예. 그림에서 뭐 서로 상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 가서 물을까요? 저희도 이제 농촌 종각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저희 과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4H 청년 4H들 실제로 우리 아동군에 들어와서 네. 작은 농식품 가공업체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저희도 정말 저희 형제 같은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려고 저희 과원들 정말 애를 쓰고 그런 마음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잘 되면 또 농촌 종각 결혼도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해야 생각합니다. 네. 자녀도 놓고 없긴데 네.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좀 결혼해서 무조건 여기에 뭐 일에 매이지 말고 좀 생산적인 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물건만 팔 게 아니라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는 3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 4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예. 증액된 사유가 뭐 어떤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예산서상에 보시면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가지고 6천만 원을 의회 통과를 시켜서 전체 1억을 만들어서 올해 전체 한 6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업체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 원 예산이었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업체들의 수출 자긍심 또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도 동일한 예산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 본의원이 보면 예. 수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업체가 계속 받게 되거든요. 연례 반복을 하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반복되는 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이 혹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라는 우려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려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8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80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원 사업 보조에 직매당 지원 6억 원이 이렇게 신규로 들어옵니다. 예. 이게 이 로컬푸드 직매당 지원인데 예. 이게 추ገብ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 중에서 이렇게 6억을 일하면 예.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단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예. 추격 매장이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청 옆에 어디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동 공설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형 매장들이 농협 매장 연세점 같은 것들이 지금 상가에, 그러니까 하동읍 시장통 근처에 자리 잡아서 시장 상권을 완전히 교란하고 있죠. 이게 시장 상인들하고 또 같은 물건을 팔아요. 또 추ገብ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동 공설시장은 완전히 공론화 되어버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나 하면 우리가 행정 지원을 좀 하십시오. 대안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내면 추격마트가 이렇게 매장만 해서 231제곱미터 같으면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예. 70평이면 대단히 큰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에 아마 자기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설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추격 물건만 좀 가능하면 축산물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 가공식품이라든지 일반 공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입점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10억 중에서 6억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과장님, 우리 농수축협 수협에다가까지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부분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를 하죠.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주된 곳이고 특화산업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동 군민에게 삶을 좀 잘 살고 이렇게 싼 가격으로 질 좋은 물건을 보급하라고 하동 군이 헬스를 투입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그저 강제 공무원들한테 조금 잘 이렇게 노비해서 보조금 좀 받아서 자기들 살 찌우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각종 농수축협 이런 곳에서 성과 보고를 하고 자본금이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총회 때 보고를 하게 되죠. 총회 때 보고를 하는데 용케도 자기들 봉급 받아가는 거는 최고로 받아갈 수 있는 만큼 받아요. 근데 출자 배당은 5% 이내인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이상을 또 출자 배당을 안 합니다. 근데 하동군이 이게 6억을 갖다 이어주고, 예를 들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6억을 이어주고 옆에 하동군의 상권을 죽여버린다면 참 안 하니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좀 지도를 하실 때 단단히 지도를 하셔서 이런 말이 적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격으로 하여금 공설시장에 있는 이 물건들하고 겹치지 않는다라는 걸 서약서를 함께 받든지 그래가지고 보조를 해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 하동군은 정말 이중적인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대형 업소, 이렇게 큰 업소에는 6억씩이나 보조를 해주고 공설시장 거기에는 상인들한테 단 1원도 보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 그냥 영리단체의 업소고 개인 시장은 또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99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지금 슬로푸드 내에 있는 그 교육장 맞습니까? 아,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 내에 아, 2층짜리 기술센터 그 내에 있는 건물이 겁니까? 있습니다. 예, 거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고. 예. 그리고 농산물 가공 위탁 교육이 예. 그 두 번 이해해갖고 1,300만 원인데 그럼 위탁 교육할 때 650만 원 교육할 예, 때. 그렇습니다. 예. 예,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거는 무료 교육이죠. 예, 100% 무료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라도 예. 신청만 하면 교육 받을 수 있고. 예.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1,800만 원대, 180만 원대 있는데 네. 어떤 그 하길래 이게 그 전기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안에 가공장비가 50여 가공장비가 넘거든요. 아, 그 안에 그 예. 가공 장비 그걸 계속 예, 다 돌립니다. 오페면서 예. 직접으로 운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기술사가 그냥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그 가서 가공을 하면서 예. 교육받기 때문에 그래 저는 교육만 받을 건데 뭐 어디 생교육했나 예. 싶었어요.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와서 네네, 자연히 조금만 알겠습니다. 내시면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 그 잼, 접, 평, 제품 품질 항상 시범 해갖고 5천만 원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민간 자본으로 민간한테 이전되는 거네. 그러면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업소에다 두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 중에 예.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예. 이제 잼이나 칩이나 청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 분모해서 하는 그 농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신청받아서 예. 가장 합당한 분을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럼 5천만 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5천만 원 한개 갖고 농가 다 줄 겁니다. 한 예. 그 저기 이거 하시는 예. 그 가공업체에다가 가공, 예. 5천만 원을 다 준다. 예, 농가 중에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제품 생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블루베리 잼, 딸기 잼, 예, 예. 대즙, 지금 뭐 우리 하동 그러면 방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제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을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자체 이제 심의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낸 분부터 1순위에서 예를 들면 5개 들어왔다면 5순위까지 매겨서 저희가 농업사랑협동 심의에 이제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분이 이제 1순위 그분이 이제 내년 사업 대상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정말 필요한 가공 장비도 다시 넣고 또 이거 가공 장비로 새롭게 만든 이제 잼이나 이제 칩이 사실 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소비자들은 단 거를 이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저당화 시킬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이제 5천만 원 이거는 이 하시는 분들의 시설비에 네. 주는 겁니까? 시설비 포장재. 시설비하고 포장재. 포장재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리뉴화 시켜야 소비자들한테 딱 당겨지니까 정말 그것들이 이제 계속 변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사업비를 또 해서 또 기술을 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신경을 이거는 쓴 아직 사업입니다. 사업자강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 심의를 예. 통해서 여건 수요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네. 일단 확정은 내년 내년에. 1월 되면 되겠습니다. 1월 말쯤 되면. 그 심의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하죠. 최고로 공평하게 하죠. 난리가 납니다. 안 그러면. 그리고 800쪽에 아까 치즈 숙성실 예. 활용 이거 3천만 원 하셨는데 네. 이것도 그 치즈 숙성하는 거는 우리 그 옥종 외에는 하동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는 그 업체 말고는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이거 사업장은 그 뭐 옥종의 햇들 농장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이제 사업비에 대한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균특 예산이 이렇게 쭉 올 2월 되면 신청을 하라고 내려올 때 최대한 우리 분이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햇들 목장같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업 주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좀 그러면 이게 욕심을 냈습니다. 3천만 원은 네. 어차피 치즈를 만들려면 숙성실이 있는 거는 기본일 텐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3천만 원은 그러면 또 이것도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네, 시설비하고 이제 포장재 지원도 이루어질 거고요. 시설비의 포장재. 예. 여기는 정해져 사업자가 정해져 있다 그죠? 아니요,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아니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염두에 뭐 두고 정해졌다 봐야 안 되겠습니다. 예, 있었던 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801쪽에 네. 아까 농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그 밑에 이거 보니까 이건 알프스 푸드마켓이 아니라 그 저기 노량에 있는 노량대교. 푸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 그 로컬푸드 운영 지원에 3,300만 원 돼 있는데 그 3천 로컬푸드 운영 로컬푸드는 어디 있는 거 말입니까? 이제 우리 그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가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로컬푸드 그 생산자 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네, 그 협회 회원들 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전체 한 그러니까 450명 되고요. 로컬푸드는 생산자한테 운영 이게 로컬푸드 어디를 갖다 주는 건지 했는데 이제 생산자들한테 3,300만 원을 또 지원한다. 네. 그 특히 이제 교육이 말씀이십니까? 많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1년에 16시간은 교육 받으셔야 들어올 수 알겠습니다. 예, 있으니까. 그 행사 운영비에 로컬푸드 교육해갖고 400만 원 필요해놨는데 네네네. 로컬푸드 교육은 또 어떤 교육 받아서 400만 원 해갖고 7회를 해놨으니까 2,800만 원이요. 이제 그 현장 교육도 많이 다녀오시고요. 예? 현장 교육을 많이 갑니다. 현장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전북 완주 이런 곳도 다녀오시고요. 거기 시스템을 보고 돌아오시면 아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구나. 저기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그러면 가지고 현장 교육을 예. 다녀오시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강사 수당 예, 현장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는 거. 그리고 밑에 네. 가장이 보면 멀티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 550만 두 개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내년에 이제 그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하동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고 그럼 저희가 일단 그 이게 엑스포장 위치가 어디시냐고. 엑스포장 내 1행사장, 2행사장으로 나눠서 저희가 가장 적당한 장소,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곳에 예 놓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그 네. 저기 알겠고. 네. 그럼 여기서 되는 이제 그 수입성이 있다 아닙니까? 네.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운영은 그 알프스 푸드 마켓이 이제 직접 운영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건 사실 다 뭐 10% 정도 수수료 띄고 나면 다 100% 농업인들한테 농가로 가는 겁니다. 예. 아니 수입이 알프스 푸드마켓에 푸드 생산자들한테 갑니까? 아니면 푸드마켓 그 투기업으로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만지 쪽에 있는 알프스 푸드 마켓에서 아 여기 위탁, 이거는 알프스 푸드마켓. 예, 위탁 관리 운영할 겁니다. 아 알프스 푸드마켓을 위탁 관리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 어쨌든 우리 그 농산물 그 유통하시느라 고생 많고 또 감사합니다. 수출하시는데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을 많이 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출 농가들이 네. 정말 부자가 되고 네. 또 우리 개별적으로도 되지만 우리 하동으로 봐서도 큰 역할을 할 거라 보고 그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지금 801페이지에 보면은 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중에 예.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죠. 예. 지금 예산이 약 3,600만 원이 인상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해하고 전년도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노량대교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노량대교는 그 2020년도에는 7,993만 7천 원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11월 현재는 1억 1,405만 2천 원입니다. 예. 19년도는요? 2019년도 데이터는 저희가 19년 데이터는 제가 예, 없습니까? 네, 가지고 있지 예,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되는 거죠? 예,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쓰는 겁니다. 내년도. 예. 지금 현재 매출이 전년도 7,993만 원이고 네.
지금 올해 이제 한 분이 더 늘게 되면 6,56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면은 예. 물건값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7,993만 원에 예. 마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만 저희가 받고요. 아니, 그게 수수료인데, 그 마진율이 몇 프로나 되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는 농업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서 자기가 순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7,993만 원치 작년도 매출을 발생시켰잖아요. 예, 7,993만 원 중에, 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 관리 인원이 판매장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예.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0%도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10원짜리 하나도 이분들은 안 가져가십니다. 그래,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인원을 충원시키는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돼요. 예. 제가 좀 부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량대교 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움직이고 계시고요. 이 이제 근로자가 그 노량대교뿐만 아니고 그 금남에 보면 그 집 와이어 그 안에도 그 판매장 위탁 판매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교의 그 정동원 카페 거기도 또 위탁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노량대교, 그 다음에 금남 집 와이어, 정동원 카페까지 다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주요 단위 사업 설명서에 예,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연매출이 7,993만 원 뿐이 안 되는데 또 여기다가 또 인원을 더 충원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예. 일감이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 인원이 충원되는 거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원을 또 충원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께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량대교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0년도에는 7,900이었고요. 올해 1억 1,400이 이제 11월 현재까지 그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지금 금남집 와이어에서 전년도 800만 원 매출이었는데 올해 1,252만 7천 원이 매출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네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노량대교 전년도 매출, 예, 그리고 집 와이어, 예. 거기에 이제 뭐 간이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예. 판매 공간을, 전시 판매 공간을. 판매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부스는 아니고요. 그 한 벽면 전체를, 예. 설치를 거기에, 해가지고. 매출, 네. 그리고 정동원 예. 카페, 예,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명이 지금 현재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러면 그분이 혼자 그동안에 그 일들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한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 관련된 어떤 자료를 예,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엄면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네, 쓰셨습니다.